2023년 11월 2일 목요일입니다. 20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탈출 넘버 141에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보배입니다. 아유, 보배만 정상이에요. 저희가 텐션을 올려볼게요. 보배 네. 텐션 좀 올려주시고. 주원이 형은 이 때문에 이가 아파요. 네. 진짜로? 지금 임플란트 이거 하느라 뽑으면 또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좀 많이 이번에는 조금 오래 가네요. 그래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리고 무슨 누나 지금 감기? 네. 제가 그 콧물이 지금 이렇게 알죠? 물로 그런 상태라서 중간중간에 이러고 있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흐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흐르는 것도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예. 한 방에 쫙 흐를 텐데 여기까지. 가끔 그러다가 그럴 때 있잖아요.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콧방울 뽕 생기는 것도 괜찮고요. 귀엽겠다. 보통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말풍선처럼. 지금은 콧물이 아니라 코에서 눈물이 흐르거든요. 네. 라니도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요. 네, 목에 갔습니다. 그러네요. 어머나. 와, 저런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지금. 그죠. 네. 완전 목 감기인 거예요, 뭐예요? 코 감기가 왔는데 목을 많이 쓰기도 했고 목 감기가 걸렸는데 목을 쓰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6시간씩 강의 때리고 있거든요. 아이고, 그 목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야, 이게 목소리가 되게 울리네요. 중저음이 됐어. 맞아. 그러니까 동굴 소리. 네. 근데 저도 이제 성대입입과를 다니는데 이번에 다른 데를 가보려고 그러거든. 여기도 유명한 데인데 다른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서 가는데 거기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저는 이제 그분이 저 일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쭉 체크한 다음에 이분이 해주는 얘기를 봤을 때 가장 좋지 않은 거 1번 건조한 거, 그건 기본. 2번 잠 못 자는 거. 3번 그래서 저는 이제 샤우팅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샤우팅은 생각보다 대단히 데미지를 주진 않는다. 물론 그게 연속해서 계속 이어까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피치를 가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제 스케줄상 가장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사실 팟캐스트였습니다. 왜요? 계속 음성을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말하는 게 데미지를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강의 6시간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데미지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잠을 잘 못 잤어요. 그것도 그럼 크겠네. 2시간, 3시간.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저도 지금 목이 완전 고장난 것 같은 게 그게 다 중첩돼 있으니까. 그리고 뭐 요즘에 외부 행사를 야외에서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실내에서 중계하는 거는 오디오를 엄청나게 많이 채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향 감독들이 인이어에다가 제 목소리를 넣어요. 그럼 제가 그걸 조절을 해요. 낮출 수 있잖아. 근데 야외 행사는 아무래도 캐스터가 80% 이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없으니까 그냥 생목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답도 없더라고. 네. 이건 근데 강의하는 동안에는 좀 쉽지 않겠지 뭐. 네. 어쩔 수 없고 주말에 말하지 말라고 해서. 주말에 말하지 말면 되겠네. 대신 술을 마셨네요. 어떻게 그래? 말은 안 하고 술을 마셨네요. 주말에 그 주말은 괜찮았는데 일요일에 놀 땐 괜찮았죠. 놀 땐 다 괜찮죠. 여파인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굉장히 건강. 오늘은 심지어 혈색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건강하신 분이야 참. 그러니까. 진짜 여느 때보다 훨씬 좀 밝아 보이는데. 요즘 좀 하얘졌죠. 몇 주 전까지는 갸루 같았거든. 너무 허옇게 떠서. 아니, 여기랑 아니 그치. 탔는 여름에 탔는데 그래. 파운데이션을 바꿔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 톤으로 좀 바꿨어야 되는데. 근데 그 타이밍 놓친 거죠. 그게 돌아오고 있네. 돌아오고 있나 봐. 굉장히 원래 혈색대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놀러 가야지. 더운 나라로. 더운 나라로. 아이 좋다. 갈 때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쾌변과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 식품 K푸드 파이버슬림입니다. 파이버슬림. 이 차전자피 요거 식이섬유가 보통 이렇게 쾌변을 하는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요거 잘 듣는 거는 세상에 내 몸에 이런 게 들었다고? 라는 생각으로 진짜 막 미친 듯이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제가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처음 딱 한 번 먹고 깜짝 놀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뭐 이렇게 변비약처럼 배를 아프게 하거나 장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시원한 쾌변을 이 많은 양을 끌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보기에도 되게 시원하고요. 보기에도 시원하다. 이게 딱 항상 확인을 잘 하시는군요. 지금 최근에는 거의 한 적이 없는데 확인해야 된대. 이거를 이제 먹은 날은 다음 날은 확인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아니, 내가 뭘 넣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뭘 낳았나? 이 정도면 저 물이 내려가려나? 약간 이런 느낌 때문에 확인을 했는데 깜짝 놀랄 만한 녀석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거 식이섬유 부족하신 분들은 진짜 그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좀 덜 드시다 보니까 화장실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작은 환이니까 드시기에도 편하고 2만 건도 넘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구매가 계속 있다는 거죠. 그리고 컬투쇼 라디오 또 네. 레전드 사연에도 이제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이미 뭐 약효 그다음에 이 제품력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행복하게 배변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일상이 불행할 때가 많대요. 그만큼. 불행하다고? 네. 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계속 앉아 있는데 뭐 있는 것 같잖아. 네. 먹을 때도 불편하고. 제가 예전에 잘 안 들어가지. 이쪽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번 고생했을 어디 때가 문제가 있어요? 그건 기다리시고요. 네. 문제가 있었던 때가 딱 한 번. 앞쪽이면 큰 문제인데요. 네, 그럼 안 되죠. 잘 나오는데 앞에 네네. 못 나오는 문제 나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네.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미안해요. 훈련소 때. 훈련소 때 못 가니까 자유롭게. 상상보다 훨씬 더 길게 20일 동안. 와. 상상도 안 가죠.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저 옛날에 제 남자친구도 보름을 못 갔다가 진짜? 결국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은 우유를 썩혀서 먹었대요. 진짜 상한 걸 먹어야 일부러. 나오겠다. 쫙쫙 빼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훈련소 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은 밥을 때려 먹었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못 근데도 나오지 않아. 어떡해. 근데 그러다가 그건 진짜 그렇게 힘들게 한번 열리니까 찢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똥꼬? 일요일이었어. 어. 아침에 이거는 열어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여기서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8시에 시작을 해서 이제 모든 것이 종료됐을 때는 18시였습니다. 와. 한 5회, 6회를 가면서. 와. 근데 그렇게 고생하시지 말고 네네. 요 그래, 편안하게. 파이버 슬림으로 행복한 일상생활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한네이처 최고의 숙취 해소제 술겜입니다. 최근에 여전히 계속 아프신데도 술을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렇게 아플 때는 못 그럴 땐 좀 먹습니다. 참나요? 네. 넌 드시고 계신가요? 참고 있어. 참고 있어요? 네. 일요일에 마시고 안 마셨어요. 일요일에 누구랑 마셨나요? 친구들이랑? 옛날 친구들. 얼마나 마셨어요? 소주 한 2병? 많이 많이 드셨네. 먹었어요. 네. 술겜 먹었어요? 네, 먹었죠. 네. 안 그러면 다음날 죽습니다. 다음날 강의도 정상적으로 하려면 술겜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날이 11월인데 갑자기 좀 푹해서 바깥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좋아요. 또 이렇게 저녁에 나가도 여기 진짜 버글버글 하거든요. 근데 그때 술겜 안 드시고 술 드시면 다음날 이렇게 우리 직원들도 보면 알아요. 아, 어제 술을 처먹었구나. 그냥 먹었구나. 그렇죠. 아니고. 처먹었구나. 와서 티가 안 나면 모르는데 티가 난다. 그러면 술겜을 얼굴에 던지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네. 먹고 댕겨라 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최근에 누가 술자리에서 돌려가지고 젤로 된 형태를 먹었는데 맛은 있더라고요. 왜냐면 술 먹기 먹다가 좋아. 취했을 때 먹으니까 되게 좀 시원하고 맛있어. 근데 효과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맛있는 거. 네, 그래서 먹을 때 이렇게 딱 그냥 지나고 나면은 좋나? 안 좋나? 이런 숙취해소제를 드시면 안 되고요. 효과 있는 거 드셔야죠. 네, 다음날 일어났을 때 이 정도구나 그럼요. 하는 걸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술겜 꼭 드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 술겜이라고 잘못 치시면 비스무리한 게 나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이거 사입해가지고 이상한 가격에 파는 데 나오거든요. 영한네이처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한네이처 술겜입니다. 자, 여어생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취업과 연애, 결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연애와 결혼에서 빠질 수 없는 변수 중에 하나가 취업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더더욱 그렇고 뭐 해외도 마찬가지겠죠. 취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 혹은 취업 준비 중인 상황, 취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만날 수 있는 대상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니까. 자, 취업 준비생의 74%는 취업 준비 중 연애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74%는 굉장히 높은 거죠. 아마 이건 여성 남성 상관없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긴 하지만 문득 이거를 지금 탁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되게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왜 취업 준비를 하면서 연애를 포기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취업 준비를 하는 건 취업 준비고 연애는 연애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취업 준비생들의 상황이 이만큼 현실적으로 빡세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 맞잖아. 대입 준비하느라고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느라고 포기하고 연애할 시간 없다? 나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왜? 이 74%는 네. 그러니까 힘들고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것도 맞는데 이때 여러 가지 불평등을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차이가 막 나기 시작하는? 예를 들어 뭐 나랑 보배가 동갑이니까 같이 연애를 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런데 보배보다 4살 아는 오빠가 취업을 먼저 했어. 그럼 이 사람이 공략을 하기 시작했을 때 취업을 하기 힘들다, 시간이 없다가 아니라 이랬을 때 불평등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거기에서 그럼 이 여성은 온리 사랑 때문에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기는 갈등이나 본인이 받은 서로의 스트레스를 누군가는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이게 깨지기 마련이라 난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비중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려워서 나 연애는 뒤에 해야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런 경우들이 나는 주변에 너무 많았어. 그러다가 먼저 취업한 사람의 삭체가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들이 먼저 취업했는데 취업 준비생인 남자 마음에 들었었던 남자를 먼저 데려간다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케이스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랬던 것 같아요. 주위에서 바람을 막 빰빰빰 넣어. 야, 그 오빠 그냥 지금 만나. 대기업 들어갔잖아. 막 이렇게. 맞아. 지금 준비생 만나서 어떡하려고 그래. 이런 맞아요. 얘기 들으면 흔들려요.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흔들 수 있는 나이지. 그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우리도 남자들한테 얘기했을 때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막 괴로워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헤어져라. 그리고 취업만 하면 훨씬 더 좋은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위로를 하죠. 네. 자, 몸풀기 질문으로 갑니다. 네. 취업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연애를 했었는가? 혹은 취업을 하려고 연애를 포기한 적이 있었나? 물어볼까요? 아유, 저는 무조건이죠. 연애를 포기했다고요? 아니, 연애는 무조건. 그거 말고 전자요, 전자. 연애는 그냥 무조건 연애대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별개다. 뭐 취업을 준비하든 뭘 하든 고생을 하든 그건 그거고 연애는 연애. 연애는 연애다. 네. 완전히 독립시행이다. 네. 물론 좀 우리가 사실 굳이 따지자면 인원으로 봤을 때 특수 직종이거든요. 방송,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승무원 전에 했을 때랑 또 방송, 형도 해설위원 그 전에 뭐 스포츠 쪽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근로소득자, 샐러리맨 취업이랑은 좀 패턴이 다르긴 해요. 그분들이 조금 더 시간적인 것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앉아서 투자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는 것 같아. 네. 어땠어요? 저도 전혀 상관없었고. 노상관. 노상관. 제가 연애를 길게 했던 사람이 3명 있는데 몇 년? 2년 가까이. 오케이. 거의 2년. 꼴깍꼴깍 할 때 헤어졌는데 근데 다 걔도 취업 준비생이었고. 취준생 킬러네요. 맞아요. 좋아합니다. 그렇게. 약간 불안한 남자 좋아해요? 좋아해요. 불안한 사람이 재밌잖아요. 약간 그런 건가? 아직 까보지 않은 복권 뭐 이런 건가? 아니에요. 너무 미래를 보면서 재미없잖아. 너무 안정적인 거보다는 약간 아슬아슬하고 이런 애들은 혹은 이렇게 주락펴락 하고 싶군요. 아니요. 같이 흔들리고 싶어요. 역시 연애할 때는 약간 이런 불안 중독이 좀 있어야 연애하는 맛이 있죠. 그래서 늘 그런 사람과 잘 연애했습니다. 약간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불안감과 스릴을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그 둘이 삐까삐까요. 삐까삐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보벤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그렇게 긴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가지고 저도 취준생이 더 많았어요. 그래? 네, 오히려 직장인보다. 직장인은 2번 만났나? 그럼 오히려 세 분 얘기가 잘 이쪽에 통할 수 있겠네. 취준생들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시죠. 근데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의 연애는 다 이제 30줄에 들어와서 결혼했으니까 20대잖아요. 그땐 다 취준생이지. 그치. 거의 다 취준생이지. 거의 다 동년배를 만났으니까. 근데 항상. 취준생 안 만나는 친구들도 있어. 있죠. 무조건 있죠. 연상만 해서 있어요. 취준생 자체를 안 만나는 케이스 되게 많아요. 연상은 만난 적이 없으니까. 저도 비슷한 또래. 그래. 또래 안 만나고 한 4-5살 위로 만나면 사실 취준생 안 만날 수 있어. 근데 4-5살 위였는데 왜 취준생이었지? 그래. 그럼 정말 취준생 패티시 아니야? 어렸을 때 만난 거 아니에요, 오빠를? 거의 다 어렸을 때죠. 저 결혼 30살에 했으니까요. 맞아. 그치. 보통 남자들은 뭐 27, 28 이때까지 다 취준생이잖아요. 30대 아니, 그래. 30까지도 취준생 요즘 많이 하지.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취준생일 수밖에 없었네 생각을 해보니까. 자, 취준생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다? 의외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먼저 좋은 점 단점은 뻔하니까. 그래. 좋은 점부터. 저는 취준생의 좋은 점은 의외로 시간을 잘 낼 수 있다. 맞아. 그게 최고야. 너무 취업을 망친 거 아닙니까? 아니. 그의 시간을 뺐으면서. 언니 때문이야.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인정합니다. 사실 시간을 마음대로 뺄 수 있죠. 왜냐하면 직장은 솔직히 못 빼잖아요. 못 빼지. 맨날 무슨 회식한다고 그러고. 근데 취업준비생은 사실상 자기 공부하는 시간 빼고 다 나올 수 있고. 프리거든. 맞아. 본인이 그날 공부를 몇 시간 할지만 정하면 돼. 그렇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제 취준생이 돼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취준생이라고 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졸업했어. 그 상태부터 취준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학을 이제 졸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같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죠. 4학년 2학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취준생인데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자격증 같은 거 막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자격증이라거나 그 기업에서 원하는 자격증 그 때문에 회사에서 적성 검사 뭐 수많은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적성 검사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존나 거잖아. 공부해야 돼요. 적성 검사. 적성 검사가 아니네 결과적으로. 아니죠. 네. 적성 검사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좋은 사람을 될 수 있는 그냥 테스트야. 그러니까 시험인 거잖아. 이만한 책이 있어요. 가면 IQ 테스트 같긴 한데 어쨌든 뭐 한자도 공부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위치 추론하는 거 이런 것도 유형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잘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모르겠는데 사트도 잠깐 공부했었는데 기업에서 그런 걸 하는 이유가 사람을 최대한 걸러내기 위한 거잖아. 그러니까 서류 다음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 어쨌든 시험이네. 시험이에요. 그냥 시험 공부하는 거야. 기업에서 시험을 치니까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범용적인 시험 공부를 하는 거지. 자격증도 많이 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근데 뭐 우리가 지금 기업 취업을 얘기하지만 공무원 취업을 생각하면 또 공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마음 먹으면 시간 뺄 수 있죠. 믿죠. 그리고 한 해 두 해 늦어지죠. 아니 그렇게 해서 잘 공부 빡세게 해야 돼? 취준생들? 빡세게 하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럼 대학교 4년 동안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또 뭐 등록금 내고 뭐 했는데 또 나와서 또 공부를 해야 된다고?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엔 1학년 때부터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슬픈 거죠. 이건 너무 힘들다. 그렇게 취업하는데. 그리고 솔직히 저희 때만 해도 취업 준비라고 하면은 그 토익 점수 정도. 에다가 토익 스피킹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저는 아나운서 시험이었으니까 누나 때는 토스 없었지. 없어요. 오픽 토스는 우리 뒤부터 너네 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우리 때도 많이 안 했어.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토익하고 한국어 능력 시험 정도. 근데 한능시는 사실 이제 아나운서니까 공부를 한 거였겠죠. 그거랑 그다음 일반 상식. 그 정도였어요. 뭐 아니면 논작. 그렇죠. 글 쓰는 거. 근데 일반 또 기업으로 가면 사실 굳이 따지자면 80서부터 88까지 가면 점점 심화됐는데 그 맞아요. 이유는 더 심화됐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필요하죠. 진짜 많이 필요하죠. 힘들어요. 어쨌든 구멍이 좁아져서. 그리고 우리 때는 안 뽑아. 아까 논문, 장문 이거 논작. 그거 준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진짜? 네. 그거는 그냥 자기 글빨로 쓰는 거야. 우린 논작 많이 했는데. 그거를 따로 공부하지 않았고 우리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글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일반 상식이랑 딱 영어랑 그 정도. 근데 이제 거기 기업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 준비한 게 자기 일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가 그냥 업무에? 정상적인 사람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단계인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사람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 중에서 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가서 그 직무대로 또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 그런 연애는 그때만 가능한 것 같아. 그냥 막 큰 돈을 쓰거나 큰 이벤트를 하지 않아도 소소하게 알콩달콩 할 수 있는 거. 맞아.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그냥 붙어서 뭐 카페에서 그냥 같이 공부를 한다든가 별거 아닌 것도 해도 그때는 귀하죠. 그렇지. 그게 이제 나이 먹고 하려고 그러면은 못해. 그렇죠. 굳이 이걸. 근데 20대 때는 가능하다. 그때는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고. 안 이상하지. 그게 예뻐 보이지. 언니 말대로 뭐 낮에도 만날 수 있고. 맞아요. 뭐 초저녁에도 되고 내가 언제든 우리가 시간을 맞출 수 있으니까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시간적인 거 좀 경제적으로 조금 궁핍하더라도 아름다운 연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같이 미래가 그때는 약간 힘들지만 꽃밭이잖아요. 그쵸. 왜냐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살겠지. 잘 살 수 있겠지. 그 꽃밭을 그리면서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 즐겁죠. 자, 맞아요. 저는 그냥 그 직장인의 쩌듬이 싫었어요. 그냥 직장 들어가면은 맨날 막 늦게까지 있고 그거보다는 좀 불안해도 파릇파릇한 일이 낫다. 네, 그리고 우리 그게 훨씬 좋았어요. 더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주 52시간 해가지고 그래도 퇴근이 좀 빨라졌잖아요. 그것도 다 싶은데. 그런데 저희 때는 다 무조건 처음에 신입사원 입사하면은 대기업 친구들은 다 야근. 맞아. 9시 10시까지. 우리도 다 야근했는데. 맞아, 야근 많이 했지. 그리고 다 회식도 끝까지 있고. 무조건. 못 빼잖아. 회식 못 빼지. 그 야근 수당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 없었어. 거. 우리도 야근 수당 없었어. 그냥 하는 거. 앉아 그래. 있는 거였죠. 맞아. 부장님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맞아요. 당연한 거였는데. 달라졌지.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즉 바꿔서 컸어. 얘기하면 여성분들 입장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주어지니까. 그럼요. 그렇지.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하고 진지한 미래가 그려졌더라면 빨리 취업해라 이렇게 했을 텐데 어차피 너랑 결혼 안 할 거야. 아니지. 미래가 꽃밭이라니까요. 일단 나랑 놀아. 일단 나랑 놀고 그때는 나랑 놀면서 잘 되면 그때 한번 생각해볼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 그 나이 때는 그렇게까지 거시적으로 또 생각을 안 하지 여자가. 거시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은데. 형은 그렇게 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좀 지나고 나면 이게 현실이랑 다르구나를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바꾸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과도기가 있죠. 그렇게 현실에 적응하기 전 연애가 좀 순수한 형태의 연애인 게 맞죠. 맞아. 순수한 연애만 하다 결혼했네요. 되게 순수한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확실해요? 네. 좋죠.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문제가 있었던 거, 이 사람들의 단점. 아까 우리가 장점을 얘기했지만 단점을 알고 있으나 다시 얘기해 봅시다. 취준생 킬러들의 얘기. 장점이 단점이 되죠. 장점이 단점이 돼. 시간이 많으니까 이게 거짓말하고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술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뭐 기념일에는 좀 돈 쓰고 놀고 싶은데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쿠폰을 쓴다든가 일식을 먹으러 가는데 되게 어두운 데로 들어갔더라고요. 되게 이상했어? 이상해. 그리고 그냥 맛도 그냥 그래. 분위기도 그래. 그리고 뭐 가격도 그래. 근데 거기서 그때 약간 티몬 이런 거였나? 많이 했을 쿠폰 때였어. 있잖아. 그런 거 홍보했을 때구나. 그래서 쿠폰 많이 몇 월 며칠까지만 팔면 몇십 플러스 할인 이런 거. 근데 그것도 좀 유연하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시기니까 되게 막 이렇게 티나게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그거 어디 갔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러고 그랬어. 그럴 때가 있지 남자들이. 그러니까 뭐 여행을 갔다 오는데도 선물을 이런 거 안 사오는 게 낫지 않나? 막 그런 기념품 있잖아요. 그런 거 사오고. 근데 이게 그거는 그냥 취향의 문제 아닐까? 아니 있는 것 같아. 이런 게 조금 나중에 되면 나이가 들면 그럴 수 있는데 또 되게 어릴 때는 또 아무렇지 않잖아. 또 그런 게 또 약간. 네, 너무 후지면. 왜냐하면 나 지금 라니 말한 거 이해하는 게 뭐냐면 그 티몬 약간 이런 것처럼 그 쿠폰 해서 한 거. 위메프. 그때 유행이었어. 그 옛날에 되게 많이 유행이었어. 그래서 막 그 보드카 같은 것도 그 이제 개 타면 거기서 미리 결제하면 그렇지. 뭐 2만 원에 먹을 수 있고 막 그런 걸 팔았단 말 수량을 정해놓고 근데 이제 싸고 이런 식당 같은 거 있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근데 가보잖아. 별로야. 망하기 일부 직전 막 식당도 있고 되게 막 허름한 식당도 있고 왜냐면 그 사람들 뭐라도 팔아야 그치. 되니까. 근데 우리는 쿠폰이다 싼가 보다 해서 했는데 막상 가보면 사진이랑 너무 달라. 너무 허름하고 너무 별로고 그런 경우가 친구가 있죠. 매번 그렇게 되게 짠돌이었어요. 저는 취업준비생 때는 지금 돈 없는 게 단점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지금 말한 것처럼 그 나이 때밖에 못하는데 그 나이 때 잘 몰라. 그래 모를 수 있지. 우리가 돈이 없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막 기억에 남는 것들이 같이 아침에 도서관 가서 공부 한두 시간 하다가 갑자기 날씨가 너무 좋아. 그러면은 나가야지. 삼겹살 구워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이제 둘 다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뭐 고모가한테 받은 되게 허름한 차가 있었는데 아반떼 투어링이었나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것도 또 외건이야.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졸업했으니까 그거를 갖고 다녔는데 그 차를 타고 둘이 그냥 막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서울 근교에 거기서 이제 돗자리 깔아놓고 삼겹살 막 구워 먹는 거야. 이 정도면 부유한 거야. 부유해. 차 타고 계곡 가서 부유한 겁니다. 2,900원짜리 먹어야지. 그때는 3, 3 이내에서 먹어야 그래. 이런 데 가야 되거든요. 2,900원에서 비싸야 3,300원. 근데 가게보다 훨씬 싸게 먹으니까 사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일단 차가 있고 저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자체만. 계곡을 갈 수 있는 거? 되게 엄청난 취준생이죠. 좋았어요. 되게. 그런 기억들이. 좋았지. 단점. 단점은 라니가 말했을 때는 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안 좋은 거 있죠. 단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취준 기간이 길어지면은 서로 지쳐요. 서로 많이 지쳐요. 어디까지 배려를 해야 되나. 어느 정도 하다 넘어가야 돼. 남자친구는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고 나도 배려를 해준다고 해주는데 하다가 보면 지쳐요. 그 몇 년 정도 취준생이랑 만났어요? 그럼 2년 정도라고 그랬었고 2년 또 다른 애도 2년. 또 2년이고 저는 제일 긴 사람은 5년이었는데 헐. 5년 동안 한 사람? 네. 5년 동안 거의 5년, 취업이 안 네. 됐어요? 언니 5년을 연애했어? 그러면 안 되나요? 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그러면 언제 딴 남자를 만났지 싶어서. 28에 결혼하지 않았어? 네. 28. 30에죠. 30에. 그럼 그 사이에 만났나 보네. 한 3개월씩. 아니야.
야 5년 연애 사이사이 많이 만난 거 아니야? 중간. 네, 이분도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제 뭔가 대학원 준비하냐고 4학년? 그분 4학년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그 사이에 저는 취업이 되고 그분은 계속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근데 또 골라간다고 빨리 가지 골라간다고 또 재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쳐요. 맞아. 그래서 좀 이미 5년이면은 마음이 좀 뜨잖아요. 그렇게 되죠. 근데 서로 그러니까 뭔가 헤어질 타임을 계속 재는데 그게 안 오는 거죠. 누가 헤어지자 했어? 제가요. 잘했어.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지. 응원이 진심으로 안 나와. 그럼. 길어지면. 그래. 그러면 그 2년 사이에 다 취업이 안 된 상태에서 헤어졌어? 취업하는 거 보고 헤어졌어? 첫 번째는 안 된 상태에서 취업 준비생일 때. 그래서 그 마지막 뒷모습이 짠한 게 기억이다. 강남역에서 헤어지자고 이제는 더는 안 되겠다. 헤어지자라고 했는데 취업 준비생이니까 그 무거운 가방을 메고 그렇지. 책이랑 막 다 들었을 거 아니야. 가던 그 강남역에서 그 뒷모습이 아직도 생각나요. 짠해. 미안해. 나보다 지금 잘 살겠지. 자기가 헤어지자 해놓고서 뭘 짜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취업이 됐어? 토익 스피킹 학원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만났는데 걔는 취업 준비를 막 하던 시기였잖아요. 친구들이 다 대기업에 취업을 했어. 그런데 막 지는 걔가 지방에 살던 애였는데 고향에도 안 내려간다. 보통 고향에서 다 그 기업에 있는 근방에 있는 거 취업했는데 그렇죠. 안 간대. 왜냐면 서울에서 나랑 같이 자기는 있겠대. 이 얘기 왜 나 들어본 것 같지? 나도 들어봤겠지. 오빠가 안 들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는데 결국에 막 다 떨어지고 서울에서 넣는 건 다 안 되고 그러다가 되게 수입이 적은 본인은 전공하지도 않은 게임 회사에 학원처럼 막 다니다가 입사를 했어요. 박봉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점심시간에 그것도 강남역에 회사가 있었는데 점심시간에 보러 가고 나도 그때는 일을 조금씩 이제 방송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때여서 그렇게 보다가 헤어졌죠. 그럼 세 번째. 약간 미래가 그게 남편이었는데. 그래요? 회사원을 저는 처음 만난 거예요. 되게 좋았겠다. 그래. 되게 좋았어요. 안정적이지. 되게 멋있고. 되게 이렇게 완성돼 보이고. 맞아. 뭔가 만들어진 남자 같다라는 느낌. 항상 그리고 이렇게 그냥 티셔츠 입고 배낭 메고 다니던 남자만 만나다가 셔츠 이렇게 깔끔하게 딱 입고 딱 그랬구나. 그리고 청계천에서 데이트하니까 좋지 그러면. 되게 이 사람 완성된 남자구나 그래. 생각했죠. 회사원을 2명만 더 만났어야 되는데. 첫 회사원에 갔구나. 맞아요. 그때 정말 소개팅 많이 들어오던 때였는데 정말 첫 회사원에. 나도 나도 양복 입은 사람 처음이었던 것 같아. 우리 남자. 그러니까 나도 근데 남자도 그래. 다 거기에 가네. 남자도 그래요. 되게 커. 나 왜냐하면 29 해설자 되고 나서 항상 여자친구 만났을 때는 학생이던가 아니면 강사. 이제 체육계에 있던 강사들 뭐 이런 그 친구들 만났고 선생님, 학원 선생님 이런 사람 만났는데 딱 대기업 여자친구로 소개팅 받아서 만난 거야. 직장인. 근데 그거 알아요? 진짜 그렇게 친구들도 만났어. 그러면 걔들이 이제 1년차, 2년차 신입사원들란 말이야. 와, 에고가 맞아. 대기업 들어갔어. 세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있는데 또 지방에서 온 애들도 있고 장난 뭐 서울 이제 온 그래.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만난 애들도 한 대여섯 명, 여자 한 2명, 남자 한 대여섯 명에서 6, 7명 갔는데 내가 커플로 간 거지. 갔는데 이제 뭐 얄궂은 옥탑방에 살더라고. 지방에서 와서. 근데도 뭐 서울에서 왔으니까 뭐 직장인 다 그렇게 하는 거니. 그래서 옥탑방에서 되게 분위기 좋게 뭐 깔아놓고 이렇게 먹는데 얘기 들어보면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들하고 맞아. 정말 너무 초롱초롱하고 완전 프라이드 올라가 있어. 같은 기업인데 이제 본사에 있는 애 몇 명, 자기들끼리 뭐 연수를 받았겠지. 또 어디에 있는 애 몇 명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게 밝고 완전 막 이렇게 자신감도 넘쳐 있고. 그리고 내 여자친구도 그 안에 껴 있었고, 그래서 되게 보기 좋았었지. 그래서 엄청 어른 같은 느낌이고, 엄청 신나서 회사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 맞아. 그러다가 이제 한 3, 4년 차서부터 꺾어나가기 시작하고, 내가 여기에 부품이구나 이러면서 그걸 깨닫고, 여기 나와야 되겠다. 이직을 준비하고. 그렇지. 그 모습 때문에 되게 나도 마음에 들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거 있죠. 네. 문선 누나는 그 취준생을 만나다가 잘 취업된 케이스를 봤나요?
그 친구가 먼저 취업하고 제가 나중에 취업했죠. 제가 나중에 취업할 때 헤어졌죠. 제가 취업할 때. 이유는? 제가 뭐 이유가 있겠어요. 언니가 나에게 새로운 남자가 왔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겼나요? 난 아나운서가 됐잖아 이제. 그러면 넌 빠져. 나 아나운서야. 공채이 씨 어디다 대고 이 새끼가. 야 꺼져. 진짜 웃긴 얘기 해드릴게. 아까 전에 사회 1년차 굉장히 애고 이만큼 올라와 있다 했잖아. 아나운서들 오죽하겠어? 맞아. 그렇지. 여자 아나운서 장난 아니지. 처음에 입사하고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막 뭐 되게 대단히 된 것 같단 말이에요. 그치.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힐 수 없지만 모 방송사의 여자 아나운서가 입사한 지 3, 4개월 차였을 거예요. 얼마 안 됐을 때야 그 친구. 근데 그 친구를 그 전에도 알았는데 그 SBS, KBS, MBC 이 지상파 3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장난 아니야. 또 우리랑 비교가 안 되잖아. 그래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날 술을 진짜 많이 먹고 집에 갔는데 주차장 이게 문이 다 이제 닫힌 거예요. 그래서 주차비를 내야 되는데 주차비가 한 4만 얼마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엄청 많이 나왔어. 그래가지고 야 주차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하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거기서 주차비를 낼 생각은 안 하고 술이 껄라가 돼가지고 거기 돈 내야 되는데 그 아저씨한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어떡해. 나 어디서 아나운서야? 미쳤나봐. 근데 그 정도로 무의식 속에 그게 있는 거야. 자기의 프라이드가. 이해가 그런 마음도. 초창기 지상파 아나운서들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많아. 그럼. 그러다가 이제 2, 3년 차부터 이제 똑같이 되죠. 아 내가 부품이구나. 그러면 그 본인이 취준생일 때 취준생을 아닌 사람을 만난 적은 없나요? 내가 준비할 때. 내가 취준생일 때 취준생이 아닌 사람. 나를 걷어먹여 줄 사람. 나는 있었어. 형은 있고 없어요. 없고 네. 라니? 준비할 때도 그냥 학생이었지. 걔는 취업 준비를 안 해도. 학생이었고. 네, 그럼 아니고. 보배. 저도 없어요. 그러면 형만 있는 거네. 나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알바 단기 알바 같은 거 했을 때. 내 직장인. 그래서 여자친구들이 막 택시비 주고.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좋을 때도 있지만 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없었고 왜냐면 계속 좋았어? 그거는 개념의 문제예요. 사실 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돈 준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게 마음 편하다.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자격지심. 그게 불편한 거야. 맞아. 또 거기가 딱 그 지점이거든. 되게 뭐 기분이 안 좋아. 왜 나한테 왜 이래? 그러면서 나 얘 만나면 쫄려 막 이런 것보다 그러니까 좀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거. 그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몰라. 근데 내 스스로는 엄청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사람들은 오빠 왜 만났대요? 난 솔직히 얘기해서 나도 지금 궁금해. 나도 궁금해. 내가 약간 그거 있었어요? 왜 또 마니아층이 있겠지. 마니아층. 앉아 새끼야. 뭘 박수를 치면서 일어나. 마니아층 씨. 이상해? 지금 목이 아파서 크게 못 웃으니 몸으로 일어났어. 야, 뭐 특수부인이 마니아층이기에? 아니 근데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약간 그거 있지 않을까? 운동선수 버프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더 아무래도 더 운동선수 같았겠죠. 저 젊었으니까. 몸이 좋았겠지. 저도 좀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사실. 네,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이따가 판관손문선 사연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모두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인이야. 네. 그런데 다 결혼 전으로 가서 연애 대상이 취준생이야. 자, 이걸 가정할게요. 나는 직장인. 우리는 안정적인 직장인. 그다음에 내 상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 혹은 남성이에요. 이 사람이랑 만나면서 뭐가 어떠했을 때 제일 힘들 것 같은가요? 저 취준생인 상대가 어땠을 때 내가 참 좀 저는 이거 되게 정확해요. 저는 정확히 있어요. 뭐요? 저는 쉬고 싶거든요, 주말에. 쉬는 날 쉬고 싶어요. 직장인은. 일을 하니까. 쉬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상대방은 시간이 많잖아요. 그럼 자꾸 만나고 싶어요. 자꾸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되게 나중에 짜증나요. 그런 거. 네. 시간적으로 좀 안 맞는 거. 네. 오케이. 온전히 자기한테 다 투자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게 안 되거든요. 나는 공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걔는 계속
취업 얘기, 준비 얘기, 자기 같이 공부하는 그렇지. 애들 얘기를 할 테고 나는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그렇지. 치인 거 얘기하고 싶은데 이걸 얘기하는 것도 걔한테 뭔가 사치처럼 느껴질 것 같고 야, 저건 취업 됐으니까 저런 얘기 하지 이러면 이제 서로 괜히 이런 게 생길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들? 그리고 같이 취업 준비할 때 되게 둘만의 공감대가 확실했는데 그렇지. 어느 순간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네. 공감대 그 다음에 시간 같은 거 누나는 뭐가 좀 어려울 것 같은가요? 길게 취업을 못하면 좀 지치지 않을까? 좀 기간이 오래되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준비. 실제로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안 됐던 친구는 그냥 바로 보냈어요. 바로 돌아가라. 방생. 안녕. 많이 기다려. 너는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1년 정도? 1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년 정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한심하지 않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지.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가능성 있는 친구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어영부영 2년 기다렸네요. 2년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지. 계속 2년 길어. 눈치 게임 했다니까요. 이거 나는 지금 방금 라니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 상대가 취준생이야. 취업을 해야 되는 애예요. 상황이 취업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야. 해야 돼. 근데 연인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 뭐냐면 만약에 대강하는 것 같으면 난 좀 정내미가 떨어질 것 같아. 나도 싫을 것 같아. 그래서 연인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그걸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한심해 보여. 한심해 보이고 가르치려고 들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 근데 본인 인생 그렇게 나 대강 사는 사람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건 싫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내가 구제해 줄 수 있는 상황이 되거나 뭐 집이 부자라서 아니어도 돼. 그러면 뭐 상관없겠는데 꼭 취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나랑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언제나 저렇게 본인 앞에 있는 걸 대강돼야겠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 그럴 수 있죠. 태도의 문제. 나 예전에 남자친구가 이제 취준생 이 사람 만날 때 그 다른 분입니다. 자소서를 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자소서? 그분의 자소서를 봤는데 이거는 계속 서류 계속 떨어지니까 한번 보여달라. 그래서 봤는데 와 이거 진짜 답이 없어. 왜? 안 읽혀. 너무 잘 못 써서.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그냥 상태구나. 진짜 이게 완전 글쓰기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깝깝하고. 그래서 제가 써주고 면접 준비시켜서 다 떠먹여줬네. 취업시키고. 합격시켰어요. 합격했어. 그래서 지방으로 가서 잘 키워주고 지방으로 보냈군요. 헤어진 적 일부러 있어. 보낸 거 같네. 아니야. 아름답게 마무리했으니까. 그 정도. 좋은 그런 적도 있네 진짜. 형은 만약에 결혼 전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던 와이프가 이제 애인이 결혼을 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 이제 일을 그만둘게. 여유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야. 일반적인 상황이 빡빡하다 그러면 일을 하라고 할 거예요. 해야 된다. 나는 근데 아이를 낳고 나는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다. 해야 된다. 그럼 다 굶어 죽는다. 안 돼. 그럼 오빠 애는 누가 키워? 애 어린이집 보내고 뭐 하고 다 그렇게 사니까 너 반 나 반 해서 하든지. 어린이집 보내고 그 돈이나 내가 벌어온 돈이 똑같아. 그렇지 않아. 절대 그렇지 않아. 다 그렇게 그 돈이나 그 돈. 근데 오빠 정말 원래 이렇게 단호한 사람이었어? 누나가 말한 것처럼 오빠인데 지금 여보가 말하는 것처럼 그게 또이또이하다면 인정할게. 그 똑같아. 더 많아. 더 많이 그러면 들어. 오케이. 그러면 나는 꼭 내가 투잡해야지 뭐. 그래? 만약 그렇다고 치면. 근데 아마 얘기할 거야. 너 애 어린이집 보내고 몇 시간 남으면 너 부업이라도 해라. 와. 작은 돈이라도 괜찮다. 아주 작은 돈이라도 괜찮으니까 부업이라도 애 가면 대여섯 시간 어린이집 갈 거 아니야? 그때 부업이라도 하고 다른 사업군을 어떤 거 할지 항상 고민해라. 난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야. 아주 현실적이에요. 네, 난 무조건.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리고 힘든 일도 아니야. 사실 그렇게 고민한다는 게. 잠깐이라도 뭐라도 해라. 그런 거? 몇만 원이라도 벌어와라. 난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우리 남편이랑 너무 반대다. 왜 팬더님은? 저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러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이거는 차라리 정말 가능하면 돈이 필요하면 내가 대리를 뛸게. 이런. 너는 그러면 집에서 치킨을 튀기고. 서포트를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가 봐요.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그냥 뭔가 안정적으로 집에 있고 본인이 뭔가 활동을 할 때 부담이 없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전통적인 마초이즘이죠. 나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어떤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야 된다면 같이 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았어. 그럼 같이 키워서 같이 달리면 되는 거고
빡세게 해야죠. 그거 하려면 어떻게 태어났는데. 근데 누구 한 명은 힘들다고 해서 안 한다는 느낌을 준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좀 팀워크가 깨지죠. 별로일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일하고 어린이집 보내고 뭐 이모 쓰고 하면 또이또이다. 그러면 당연히 엄마가 집에 있는 게 낫죠. 예, 그래서 더 현금이 필요하면 더 일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데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모습을 본다면은 너무 좀 그게 보기 안 좋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제 반대의 경우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맨 처음에 어렸을 때는 뭐 어린이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여성분들이 자기의 커리어를 포기할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은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는 이제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마이너스가 나지. 마이너스가 나잖아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성분도 아, 그럴 수 있지. 경력은 유지하고 싶으니까 가는데 오히려 계속 마이너스야 오히려. 왜냐하면 사람을 쓰고 사람 쓰고 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 케이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도 부딪히는. 그러면 서로 이제 타협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타협이 안 돼.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가 문제인데 커리어를 유지해 나가고 장기적으로 볼 때 그러면은 괜찮냐. 근데 또 어떤 분은 되게 단기적으로 우리 빨리 돈 모으는 게 중요해. 그리고 굳이 너 그러면은 우리 가정 경제에 보탬도 안 되고 아이들도 불안한데 왜 해? 그 되게 어려운 문제인 거 아니야. 나는 그래서 지금은 다른 문제지만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우리나라 출산율 떨어지잖아요. 나는 오히려 첫 애를 낳은 애들한테 훨씬 더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한 번 낳아봤잖아. 2명 낳는 거. 저는 내가 그 우리 와이프의 어떤 그 아내 친구분들 이렇게 만나고 있을 때 두 번째 애 낳는 어떤 그 임신을 하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크게 안 느끼더라고. 좀 더 수월하게 느껴. 수월하게 느껴. 근데 뭘 빡세게 하냐? 키워야 되잖아. 낳고 나서. 그렇지. 근데 또 마이너스야. 그 또 애를 낳고 나서 더 문제이잖아. 근데 오히려 뭐 신혼부부나 첫 애를 낳는 그 친구들도 결혼을 시켜가지고 안정감 있게 해서 애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오히려 첫 애를 낳았을 때 그 애가 애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난 그 사람들이 이 자기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첫 애가 한 3-4살만 돼도 그 또 깐난하게 한번 또 낳고 싶고 한번 해봤으니까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뭐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그렇게 빡세지도 않았고 뭐 금액적으로도 되게 손해도 아니었어. 그러면 난 쉽게 둘째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실 애에 대한 그 또 애기 한번 또 안고 싶어하는 또 욕심도 있으니까. 나는 가끔씩 나 정관 수술한 거 후회해요. 셋째? 아니 둘째가 너무 귀여우니까. 다시 그럼 좀 저기 해. 됐어. 말은 그렇지만 내가 말아. 그렇다고 해서 이거 셋째를 생각하는 게 되게 좀 냉정하게 생각할 문제잖아. 근데 이러다가 헷가닥하면 셋째 나온다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 사람이. 맞아. 헷가닥하면 그런 것처럼 나는 오히려 지금 말한 것처럼 애를 낳으면은 그 애를 키우고 뭐 마이너스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애 키우는데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아기를 기관에 보내기 전까지는 내가 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좋죠. 아직은 그게 육아휴직을 길게 쓰는 게 어렵고 또 남자의 경우에는 더 육아휴직 쓰는 게 눈치 보이고 근데 그거를 또 돈으로만 메꾸는 건 아닌 것 같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얘기를 바꿔보죠. 우리는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다 맞벌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남편 혹은 아내가 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다른 직장을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 일을 좀 그만둬야 다음 스텝을 밟을 것 같아. 그렇게 의논이라도 해주면은 그거라도 해주면 다행인 거야? 갑자기 그냥 딱 갑자기 보통 딱 그런가? 내 주변만 그랬나?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상의하는 척해요. 그래? 그래서 그건 동의할 수 없다. 허락보단 용서가 낫다? 동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미 일은 벌어졌다. 맞아, 이미 벌어졌어. 이미 사직서 냈어. 그래 놓고 상의하는 척하죠. 그 사이에 그러면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어떻게든 설득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아니 그냥 자신 없으니까 질러놓고 얘기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상의하는 척.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소는 어떻게 할 건가요? 나 다른 일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아니, 그만두고 싶어.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실제로 겪잖아요. 한 번쯤은 겪지 않아 다? 실제로 겪잖아요. 그러면 이봐 지금 얘기할 때는 절대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할 텐데 실제로 겪잖아요. 답이 없어. 받아들여야 돼. 그냥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답이 없어요. 그냥 이건 그냥 수용이다. 이것 때문에 이혼할 순 없거든. 맞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막 약간의 다툼 끝에 좀 큰 다툼이겠죠. 큰 다툼 끝에 이제 수용의 단계가 오죠. 빅파이트 후에 수용이다. 수용을 했다가
이 친구가 이제 방황을 하는 시기를 갖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제 다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봐라. 거봐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자, 라니요? 저도 겪었잖아요. 예. 저는 아이만 없으면 얼마든지. 괜찮다. 기간을 약속을 좀 할 것 같아요.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내가 좀 그러면 방어를 치겠다. 네. 그럼 뭐 내가 조금 더 그럼 벌지 뭐 할 것 같은데 기한도 없고 애도 안 보고 내가 돈도 벌면서 애도 봐야 되고. 삼중고인데. 그리고 언제까지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건 진짜 답이 없죠. 그냥 답이 없어. 그냥 정말 진짜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래서 확실해. 하고 싶어서 난 이걸 할 거야. 그러면은 응원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거 있잖아. 이제부터 찾아보려고. 그러면 보배도 그런 일을 겪었었나요? 전 2번 겪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은 진짜 철딱서니가 없었던 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동거 같이 하고 있고 이제 결혼하기 몇 달 전. 그때는 어느 순간에 집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왔냐를 했더니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대요. 근데 그때는 되게 철없이 그럼 결혼 준비할 때 시간이 좀 많이 남네? 평일에 돌아다니면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내가 벌고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콩깍지가 씌었었나. 두 번째는 둘째를 낳고 나서 타이밍이 기가 막히네. 결혼 전 둘째 낳고. 그때도 준비하나 보다. 그때도 이제 나하고 상의 없이. 그래서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를 직장을 그만뒀다는 거를. 근데 뭐 어떡해요? 다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없죠. 그냥 어떻게 해요구나. 약간 그냥 엎질러진 물 같은 거예요. 근데 차에 들어가서 한참 울었어요. 그래서 상의 안 하나 봐. 어차피 해봐야 못 물을 걸 아니까. 어차피 얘기해봤자 안 된다고 할 거니까 그냥 지르고 얘기하나 봐. 근데 뭐 이제 와서 그냥 이제 와서니까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조금은. 그러니까 되게 잘못된 방법이지만 얼마나 잘해보고 싶었으면은 그랬을까. 그런 마음, 측은지심 이런 걸 좀 들긴 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게 있었겠지. 뭐 잘해보고 싶었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뭐 누군가의 남편이 됐다고 해서 누군가의 아빠가 됐다고 해서 그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눈물 없이 못 들을 이야기다 진짜. 완전히 종료된 분과 진행 중인 분의 어떤 표정이 굉장히 상반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건 어때? 아예 질문을 바꿀게요. 왜? 자, 지금 그만둔 건 아니잖아 남편이, 그치?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 남편이 하고 싶은 게 있어. 다행히. 그런데 지금까지 직장일 하던 사람인데 나 연극 배우를 할 거야. 아니면 갑자기 나 가수를 할 거야. 이런 조금 되게 현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얘기를 해. 그런 건 어때? 만약에 가수를 한다. 가수를 해서 나 내일부터 실용음악 보컬학원 등록해서 지금부터 연습할 거야. 근데 내가 그동안 연애 기간 동안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노래를 썩 잘해. 그럼 한번 가본다. 그래. 재능이 글자는 복권일 수 있다. 근데 약간 애매해. 조금 애매해. 애매하면은 일단 그 보컬학원 되게 유명한 데 있잖아요. 있죠. 거기 이제 원장님을 같이 가는 거야. 오케이. 같이 가서 원장님한테 현실적으로 얘기해달라. 테스트 한번 본다. 네. 어때요? 연기한대. 허성태 씨처럼. 연기는 괜찮을 것 같아. 그래? 차라리 가수는 솔직히 나이 먹고 연기는 진짜 타고나야 돼. 나이 먹고 오히려 그러면은 그게 더 힘들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둘 다 힘들어. 연기가 더 힘들다고 봅니다. 연기는 좀 마음고생 좀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든. 아니야. 연기 타고나야 돼. 근데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연기자 처음에 극단에서 연봉 100만 원 이런 분들 있잖아. 그거 버텨주는 그 배우자들은 대단하긴 해요. 맞아.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맞아. 10년 버티다가 뜨고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 있잖아. 눈에 보잖아 우리가. 그래 뭘 멀리서 찾습니까? 박 여사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왜요? 그 무명의 시절을 막 다 옆에서 버텨주며 서포트해주면서. 얼마 버티지도 않았어요. 짧았어. 한 3년 되지 않아요? 3년 2014 3년 됐죠. 그래. 내가 얼마 버텨 3년이면 진짜 훌륭하다. 훌륭해. 버텨줬다기보다 네. 그거였죠 사실. 근데 잘 지원도 해주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저 근데 그렇게 돈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책임을 다하면서 내가 준비하는 건 그래 하고 싶은 거에 연극 준비하고 싶으면은 취미로 직장인들 무대도 서보고 학원도 다녀봐. 알겠어요. 잠깐만요. 자, 저기 화내지 마세요. 갑자기 아까까지 평안하다가 지금 얘기 나오는 얘기하세요. 중요해. 근데 나는 돈을 못 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면서 이제 일단 목돈이 목돈이 없었을 때 와이프가 목돈을 준 거지. 그래. 그런 거 할 수 있지. 맞아. 진수로. 자기의 역할을 해야지. 알았어. 화는 내지 말아요. 그렇지 않나요? 화내지 말아요.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결혼을 했으면 자기의 책임,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된다. 본분을 다해라.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지 않을 거면 꺼져라. 죄송한데 누구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꺼져라. 방금 란이 봤나요? 그냥 장풍도 쐈어요. 꺼져라. 이렇게. 우리 중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걸로 깨지는 경우까지는 잘 없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좀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경우가 깨지는 경우도 다 있을 것 같아. 오래되면 깨지죠. 아니면 반복되거나. 너무 반복되고. 네. 반복되고 나한테 해서 오빠 나 다른 일 구할래. 그럼 나 진짜 바로 나 쌉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좀 그만해라 좀. 더 좀 살자. 나도 힘들어. 이러면서 그냥 벌어. 나도 재미없어. 막 이렇게 재밌자고 하면서. 하니? 그럴 것 같아. 막. 그렇습니다. 네. 네, 식장 탈출의 새로운 광고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저는 전화로 불러요, 대리운전. 옛날 아직도. 네, 원래는 앱을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 친구가 어느 날 왜 앱을 이용하냐, 적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저는 뭐 할 때가 여기서 술 먹는 거밖에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곳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계속 누적 중? 네, 누적 중이에요. 5,000원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좀 불편하긴 해요. 그래서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앱인데 간편하게 부르고 되고. 적립도 되고. 적립이 되니까 그럼 앱으로 하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입하면은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 10,000원이 지급되니까 일단 가입과 동시에 첫 번째 대리운전은 거의 무료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끼리 추천해서 3,000원씩 받죠. 그렇죠. 3,000원 적립. 돌려서. 그다음에 이용하면 다시 추가 5,000원. 그렇죠. 야, 우리끼리 돌려. 그래. 내 거는 또 내 거대로 적립이 되고. 그래. 그렇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지금 적립금만 해도 뭐 몇 번을 거의 무료로 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친구분들한테 주변에 많이 추천하시고 가입시키고 또 이제 사용하라고 하시면은 좀 편하게 그리고 아껴가면서 대리운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이앤드라이브 그 사측에서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돌려서라도 적립금만 다 쓴다고 생각하면서 네트워크로 넓혀지는 게 첫 번째 네트워크 마케팅 핵심입니다. 사람을 끌어들여야 가입자 수를 늘려야죠. 그러다가 아무에도 되고 애터미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성장이 나가시길. 그렇게 해서 커지면 되죠. 그래서 대리운전계의 다이아. 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이아 노려보겠다. 네. 그리고 이 조이앤드라이브 전 직원 대리운전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요.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믿고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다운 가능한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네, 100% 산양 산삼 추출액 산삼 순백입니다. 지리산 800고지 7년근 산양삼인데 여기가 함양이랑 산청 쪽에서 지리산 자락이 삼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외가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중계 때문에 진주를 갔어요. 거기가 옆이거든요. 근데 다시 봐도 진짜 시골이에요. 맞아. 거기 산자락에 있으면 좋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산삼순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서 나온 삼들이니까 진짜 좋겠구나. 그래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인삼은 사람이 재배하는 게 맞고요. 산양산삼은 사람이 산삼 씨만 뿌려놓고 그냥 산에서 지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산삼입니다. 네, 그래서 인삼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 진짜 산의 전기를 받아서 자란 산삼으로 만든 산삼순백이라는 점. 요때쯤 귀 허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1년 동안 고생한 다음에 허해지는 분들을 위해서 연말 선물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들 그리고 수험생하면 보통 수능 생각하는데 수능 말고 수능 이제 몇 주 안 남았죠. 1, 2주가 남았는데 공시 이제 막 남아있어요. 그 다음에 기업 시험들도 남아있고 이런 분들 공부하시는데 고생할 때 선물 주시면 보통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힘들 때 선물 주면 좋으니까. 네. 자, 가을맞이 혈당 케어, 장 케어에 도움 주는 당장 케어 한 박스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11월 30일까지 아직 시간 남아 있습니다. 네.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때 구매하셔서 이벤트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혹은 1666-1080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판가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연은 랩추종윤 네이버.com 랩추종 네이버.com으로 메일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지난번 그 피임 여자친구 임신 걱정 요거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됐을 때 거기에 이제 댓글을 사연자분이 직접 남겨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자, 이번에 제 사연자입니다. 자, 제가 쓴 사연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영상에 댓글을 쓰는데 영상에서 해석하신 것과는 정반대로 저는 지뢰사정을 했어요. 저에게 피임을 안 한다는 것은 노콘돔이었습니다. 저는 겁이 많고 생명의 무게를 알기에 서로 지뢰사정을 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임을 안 한다는 뜻이 저와 저 여자친구에게는 콘돔을 안 낀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근데 왜 사후피임약을 먹죠? 뭐 이제 걱정이 될 때가 있죠. 자, 이 부분에 오해가 있어 사연 전체가 다르게 해석됐네요. 또한 여자친구는 피임약을 여러 이유로 꾸준히 복용해 왔습니다. 영상에서 팬분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제가 사연을 쓴 이유는 이런 통제된 상황에서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남자친구로서 어떻게 이해하고 더 잘 다가갈 수 있을지였습니다. 이런 의도가 전달이 안 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이 드네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좀 곡해서 사연을 말씀드린 거는 뭐 저희가 정정을 드리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더더욱 여자친구를 위한 발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확실히 하고 그러면 있는데. 더더욱이죠. 더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제 입장은 그래요. 여튼 요거는 저희가 또 뭐 좀 오해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남겨주셔야 저희도 잘 전달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정정을 드리고 추후에 사연도 여러분 또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요거는 방송이 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희가 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그때 이거 진례사정 너무 위험하다 이랬는데 그거는 아니었다. 네, 그건 아닌 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FM으로 살아가는 성실한 연하 남자친구에 대한 고민. 여성분 사연인데 25살이니까 우리 중에 막내 35살이죠? 네. 네, 35살 최란 씨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YJ입니다. 최근 전역한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 있어 애청하던 식장 탈출에 고민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20년 5월에 제 친구의 소개로 만나 사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2살, 남자친구는 20살이었습니다. 제가 그와 사귀게 된 이유는 남자친구가 연하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른스럽고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전혀 연하처럼 느껴지지 않았고 밖에서는 아주 완벽주의적이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 앞에서는 순한 강아지같이 되는 것이 든든하고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의 행동, 단어 하나하나에 저를 엄청나게 사랑해준다는 것이 느껴져서 사귀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엄청나게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데이트를 하고 있을 때 카페에서 남자친구가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혹시 데이트는 어떤 요일에 하는 게 괜찮아? 라고 물어봤고 저도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어서 토요일이 편할 것 같다고 말하자 남자친구는 저와 사귀게 된 이후로 매주 토요일에 모든 스케줄을 없애고 저와의 데이트만 신경 써주었습니다. 군대를 가기 전까지 남자친구의 시간표는 이러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서비스 계열의 학과를 다니고 있고 아르바이트도 호텔 쪽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주 4일 학교에 가 수업을 들었고 학교를 가는 4일을 포함하여 일요일까지 주 5일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학교를 가는 날이면 학교가 끝나자마자 호텔로 가서 마감까지 있다가 퇴근했고 주말에도 점심에 출근해 저녁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평일 중에 하루 있는 공강일에는 오전에는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고 오후에는 학원에 갔다가 저녁에 친구들과 축구나 농구를 하며 보냈습니다. 사실 이때도 남자친구의 생활을 보면서 너무 빡빡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남자친구는 항상 나는 나태한 사람이라서 스케줄을 빡빡하게 채워넣지 않으면 스스로 무너질 거다. 나는 하고 싶은 게 정말 많고 스스로 좋아지는 내 자신을 보며 큰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남자친구는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도 빠짐없이 해주었고 저와 만나는 하루는 피곤한 내색 없이 하루 종일 함께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저도 당시에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남자친구가 군대를 가면서 시작됐습니다. 남자친구는 다소 특수한 부대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만큼 휴가를 자주 나오지 못했습니다. 휴가 신청을 했는데 중간에 갑자기 훈련이 생겨서 못 나오게 되는 일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도 부대가 서울과 가까워서 외출이나 외박을 나왔을 때마다 만나며 계속 좋은 관계를 이어나갔습니다. 남자친구의 몸은 중간에 외박을 나오거나 휴가를 나올 때마다 눈에 띄게 멋있어. 자랑인가요?
멋있어졌습니다. 원래도 농구나 축구를 좋아하고 하루 종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와서도 자기 전에 15분씩 아파트 단지에서 러닝하는 남자친구였어서 원래 마르고 탄탄한 몸도 좋아했지만 점점 멋있어지는 남자친구의 몸도 너무 좋았습니다. 비록 자주 보지 못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나보다 더 힘든 남자친구를 생각하며 1년 반을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말출이 다가오면서 이제 마음껏 만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말출이 제대예요? 이제 제대하기 전에. 제대하기 전에 마지막 휴가.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옵니다. 사실상 끝난 거예요. 네. 하지만 제 생각과 남자친구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자친구는 올해 8월 말에 전역했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전역하면 한 학기 정도 놀고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하니까 저는 반년 동안 남자친구와 해외여행도 가고 이런저런 데이트를 할 생각에 잔뜩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전역과 동시에 어학기 복학을 선택하면서 2학기에 복학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로 기준이면 이제 가을 졸업하게 뭐 그거 했나 보네. 그러면서 바로 학교를 25살 맞죠? 혹시 약간 이렇게 각색하시면서 나이를 많이 낮추신 거 아닌가요?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남지 않았는데 반년의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버리는 게 너무 아깝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멋지다. 군대 가기 전과 같은 계획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강의를 오전에 몰아넣고 주 3회 알바를 가고 알바를 가지 않는 날에는 어학 공부가 하고 싶어졌다면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산다. 그리고 되게 계획적이에요. 장난 아니다. 술도 2주일에 한 번, 금요일 토요일 아니면 마시지 않겠다 선언하고 컴퓨터에 있는 게임도 모두 지웠습니다. 사실 남자친구 집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라 굳이 전역하자마자 바로 알바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은근히 옆에서 꼬드겼는데 남자친구는 내 자기 개발에 들어가는 학원비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큰 금액은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시지만 내가 놀고 먹는 데 쓰는 돈까지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며. 오, 괜찮은 남자요. 자기는 꼭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비록 아쉽긴 하지만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멋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역을 하니 남자친구에게 예전과는 다른 또 하나의 루틴이 생겨났습니다. 그건 헬스입니다. 남자친구는 매일 2시간씩 헬스장에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헬스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일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스트레칭 15분 하고 운동 1시간 반, 씻는데 15분 하면 딱 2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2시간 사실 모자라요. 네, 모자라요. 네. 그리고 남자친구가 운동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기에 저도 차마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생활하면서 뭔가 하소연하고 싶은 게 생기고 어느 날은 남자친구와 오래 통화도 하고 싶은데 남자친구의 생활 패턴을 보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강의, 헬스, 자습, 학원 혹은 알바를 모두 마치고 집에 저녁 10시가 넘어서 들어옵니다. 남자친구가 씻고 나면 꼭 저에게 전화를 하는데 남자친구 스스로 너무 피곤했는지 통화하다가 잠드는 일도 꽤나 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너무 기다렸던 것에 보상심리 때문인지 밤새 통화도 하고 싶고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남자친구에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보챈다고 생각할까요?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애 같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예전에도 이런 제 마음 때문에 더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다른 스케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자는 시간을 주려고 하면서 저를 만나러 오는 남자친구를 보며 포기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자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식장 탈출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어요. 항상 재미있게 잘 듣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다. 진짜 장난 아니다. 많은 분들이 웹에서 얘기하기에 다른 것보다 가장 무서운 건 여자친구들의 적은 헬스다. 적이 만약에 빠져서 확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러나요? 일단 운동 시간 이거보다 당연히 더 길고요.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더블 스플릿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 나눠서. 그리고 식단의 철저한 통제. 즉 데이트도 닭가슴살이다. 저녁에 술은 꿈도 못 꿉니다. 술은 말도 안 되고. 그리고 그거는 뭐 가장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데. 네. 내가 그래서 억울한 게 있었다니까. 뭐요? 내가 처음에 골프 배울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다른 남자 애들 헬스하는 거 보면 한 달로 치면 미친 듯이 헬스 더 쏟거든. 솔직히 말해서 골프 필드 가봤자 한 달에 한두 번 가니까. 네. 연습도 해봤자 그냥 일주일에 2-3번 하고 헬스가 더 빡세, 더 시간 하는데 그거는 마치 엄청나게 몸 관리를 해서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말 안 하고 골프를 치면 되게 뭐라 그러는 거야.
진짜 놀러 다니는 사람 마냥 노는 건 맞지만 어쨌든 취미니까. 그래서 그때는 한때는 되게 억울할 때도 있었어. 헬스에 미친 사람들이면 하루 웨인종일 헬스에다가 먹는 거 갖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맞아요. 하는데 그 사람 보통 겪어보면 그 형수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골프 남편들이 배우면 그치. 골프 싫어하는 거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 괜한데 시간 쓴다. 근데 다른 거 비교해 보잖아. 그럼 그렇게 길지도 않아 사실. 근데 이제 그게지 돈을 쓰지. 그지. 그리고 골프는 솔직히 알잖아요. 한번 미치는 기간에는 진짜 미쳐가지고 너무 꼴보기 싫지. 그리고 근데 저는 뭐든 간에 일상생활을 무너뜨릴 정도로 미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들어요. 네. 근데 저는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지금 이 사연자분의 남자친구분이 고작 20세부터 23세까지의 삶이 거의 제 느낌에는 한 30대 후반부터 40대 정도의 삶을 살고 그래요? 있는 느낌이거든요. 30대 후반에서 40대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30대라서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꼭 이런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는 게. 왜냐면 어릴 때는 사실 별 계획이 없이 막 놀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있어 이런. 이거 근데 가족력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집 분위기가 이래요. 있어. 그래서 나는 너무 남자친구분이 너무 괜찮고 너무 멋지고 이분의 삶 자체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 걸리는 거는 뭐냐면은 여자친구분은 이런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남자친구분한테 나의 패턴대로 조금 맞춰달라고 강요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고. 쉽지 않지. 그렇다고 여자분이 맞추자니? 여자분 너무 못 따라갈 것 같고. 안 되지.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만날 시기가 아닌가? 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성향의 분들은 이거 만약에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의 이 패턴을 엉키게 할 만큼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족력으로 이렇게 이어온 사람도 갑자기 횟가닥해서 그런 사람들이 더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보통 꽂히면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루틴을 깨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리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목적지향적이라 운동을 하든 아니면 뭐 약간 서비스 쪽인 거 아니면 호텔 이쪽으로 본인이 목표하는 성취를 이룰 때까지 멈출 생각이 없을 겁니다. 맞아, 열심히 취업을 해도 이럴 것 같아요. 취업을 해도 이럴 가능성이 그냥 이건 성향이에요. 그냥 성향이에요. 결혼해도 이렇게 삽니다. 맞아요. 같이 으쌰으쌰해서 같이 살 수 있으면은 너무 잘 만난 거고 그게 아니면은 서로가 힘든 거고. 근데 25살의 여자가 일반적인 여성이 막 연애를 해. 근데 시간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은 상황에 이 정도로 되게 본인 패턴이 고착화돼서 남들이 들어갈 틈도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 쉽지 않죠. 맞아. 이게 남자친구가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약간 나의 강박일 수 있다. 열심히 해야 돼. 계속 해야 돼. 뭘 막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쪼개 써야 돼. 이게 본인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이게 과해지면 사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도 안 주는 거고 그렇죠. 본인이 조금 더 버겁게 삶을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스스로가 느끼지 않고 스스로가 조금 더 유연해지지 않으면 남이 깰 수가 없죠. 이거는 다른 사람이 어려워요. 얘기해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 답 없어요. 이 사람은 여자를 만나려면 어떤 여자를 만나면 이 행동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옆에서 왜 이 사람이 뭐 술 먹고 도박하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자기의 어떤 강박이나 자기가 그걸 루틴을 깨기 싫은 사람이고 그렇게 건강하게 평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거든. 이런 패턴으로 좀 건조해 보일지언정 이렇게 건조하게 만날 수 있는 여성이 있다면 같이 둘이서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사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분도 똑같이 빡센 스케줄로 해서 둘이 일주일에 딱 하루 만나는 거. 그래도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괜찮죠. 가는 건데 되게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해하는 여성분도 많지는 않을 거다. 않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이분이 힘든 건 나 100% 이해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남자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기 힘들어. 절대. 왜냐하면 오히려 그걸 계속 스트레스 주면 이 남자가 먼저 얘기할 거예요. 헤어지자고. 맞아. 뭐 본인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되게 중요하거든. 지금 이런 뭔가를 딱딱딱딱 만들어 놓고 이거를 이렇게 깨부수는 그 쾌감이 있거든. 맞아. 이거를 이렇게 클리어해 나가는 그 쾌감이 있는데 그거를 깨라고 하면은 쉽지 않아요. 이거 마취총 맞기 전까지는 쓰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만나고 싶으면 저는 뭐 잠을 줄여가면서 나를 만나러 왔다. 근데 저는 이분은 잠을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여자친구 만나려면 여기에 써 있었잖아요. 그치. 이게 맞아요. 그렇게 만나야 돼요. 봐봐, 아까 했잖아.
이런 사람도 가끔 이 생활을 헝클어뜨리는 사람이 생길 때가 있어. 근데 안타깝게도 사랑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자친구분은 그게 형성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막 이런 루틴들이 생길 때 만나고 있던 분이라 이거를 아마 깨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해야 될까? 아니야. 자, 남자친구가 제가 너무 보챈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에 답해 봅시다. 그렇다고 생각할까? 약간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조금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서로 사이가 좋고 여자친구가 한두 번 애교스럽게 얘기할 때는 그래 네 마음도 이해하는데 그래. 내가 생활이 이럴 수 있다? 근데 여자친구가 이게 조금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뭐 취업이 안 되고 좀 힘든 상황, 스트레스 상황이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강박들을 약간 타인한테도 강요를 하게 되거든요. 왜 그냥 너도 네 시간을 열심히 쓰면 되는 건데 왜 너는 나만 기다리고 있어? 이런 게 되게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표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챈다고 생각할까요? 비교적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나이도 더 많은데 애 같다고 생각하진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으나 그럴 여지가 없지는 않다. 자, 예전에도 이런 제 마음 때문에 더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데 포기했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자친구가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졸업하면 더 빡셀 자, 뒤에 거 졸업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변하지 않아요. 졸업하고 취업하면 그 안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더 빡센 삶을 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이분들은 지금 그 예전에는 토요일마다 봤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없는 걸까요? 그 정도는 보는 거 아닐까? 일주일에 한 번은 보겠죠? 그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좀. 운동에 또 열중하기 시작하면 또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래, 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많이 봐야 함께 하고 싶나 보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 자, 세 분. 뭐 어떻게 해요? 25살로 갔습니다. 이거는 그냥 갈 때까지 가봐야 돼요. 그냥 끝까지 일단 간다. 내가 지칠 때까지 가보다가 와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 헤어져야지. 그래. 근데 아마 지금 이 남자분이랑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기는 전혀 안 되죠. 정리가. 전혀 안 되죠. 나는 표현을 하는 데까지는 해볼 것 같아요. 그 남자가 저는 반대입니다. 표현을 해보면 해볼수록 구차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멀어질 거야. 그럼 그렇게 멀어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차라리 멀어져라. 저는 이렇게 답답하게 그냥 서운한데 기다리면서 못 있어요. 나 좀 같이 더 있고 싶은데. 아니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다른 남자 만나면 되지. 이렇게 명쾌한 왜 기다립니까? 25살 여성한테 좋은 얘기 해주시네요. 예. 쉽지 않아요. 시간이 안 갔습니다. 맞아. 25살에. 네. 25살에. 5살에. 지금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야 될 나이에. 발음이 왜 군침 돌았어요? 약간 군침이 싹 도는 침 있었을 때 발음이잖아. 25살에. 그러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지금. 그치?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을 시간이 없어. 야, 맛있겠다. 야, 침 나온다. 25살에. 25살이다. 25살. 아우. 다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어야 돼. 열심히 다녀야 될 때. 이게 어쩔 수가 없다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 뭐랄까 이게 바람 피는 걸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 여자분도 사연자분도 저는 뭔가 탈출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봐봐 얘기하잖아. 지금 나는 저녁할 때까지 기다려서 밤새 통화도 하고 싶고 일주일에 3-4번씩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싶다.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서 데이트하는 거 말고 3일 연속 4일 연속도 놀고 싶고 이런데 근데 이 마음을 계속 안고 막 좋은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꾹꾹 참고 나머지 일주일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 거냐고요. 이렇게 살지 말고 일단 못 헤어지잖아요. 만나면서 중간중간에 놀 때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나 노는 시간에 그냥 놀아. 내 친구가 내 친구 남자친구 친구들 데리고 이러겠죠? 그냥 놀아.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여기에 동조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놀다 보면 뭔가 또 이제 그 다음에 해답이 보인다. 그 다음에 해답은 그거겠죠. 딴 남자도 괜찮네.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딴 남자랑 놀고 싶지 않아. 무조건 지금 남자친구랑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야. 지금 몇 년을 만났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막 일주일에 2-3번씩 만나고 싶으면은 이제 문선 누나가 그 논외에 별책 부록으로 설명해 준 거 말고 그 전에는 그냥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간다. 네. 그리고 라니는 오히려 좀 더 표현한다는데 문선우는 표현하지 않으면서 그냥 간다였어요. 네. 자, 보배는? 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게 적당해요? 네. 잘 맞는. 이거는 본인 스타일이면 괜찮죠. 저는 이런 남자친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사연자의 공감 좀 해.
서너버를 얘기야. 만나야 된대잖아. 사연자의 서너버를 만나야 된다고. 니 말고. 이런 남자 만나보고 싶다. 아니 근데 군침 그만 너무 내리고. 괜찮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스타일은 괜찮아? 너무 좋지. 그러니까 자기 시간 확보를 해야 되는 스타일.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 좋지 그러면. 아니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 남자분이 아직 어려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으나 지금 제 나이 정도 때 봤을 때 매우 훌륭합니다. 맞아. 그쵸? 미래가 창창하다고요. 굉장히 훌륭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는 남자로 보여요. 난 싫어. 그래? 몸도 좋대. 운동도 이게 본인이 어느 정도의 목표에 도달해도 이 사람은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평생 관에 들어간 순간까지. 그러니까 이게 20대라 좀 마음에 걸리지만 40대 이렇게 사는 거 저는 좋아요. 그렇지. 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분들 이제 가끔 걱정되는 게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게 그 본인의 어떤 강박에 빡 사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떤 그 치명적인 파무 파탈이라거나 이런 경우에 흔들리는 경우들을 제가 덜어봤어요. 그걸 좀 조심해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무균실에 있는 상태야. 왠지 이 이야기는 말이죠. 네. 제가 너무 앞서갔다면 얘기해 주세요. 네. 결혼해서 굉장히 가정을 정신히 잘 꾸리고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웬 어린 판무파탈 여자애가 나와서 남편을 꼬셔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려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본인이 되게 완벽하잖아. 이랬을 때 이거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람이 없으리란 법은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유연하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지금 완전 대나무처럼 쭉쭉 뻗고 있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랬을 때 위험할 수 있으니 그런 걸로 꼬드겨 보시든지. 근데 이런 분들 본인 그거 안 바꿔요. 쉽지 않아. 왜냐면 이게 무너지면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고 그렇지. 생각을 본인의 하니까. 삶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거야. 이게 바꾸기 쉽지 않죠. 곧 올바른 나의 삶인데. 근데 조금 협상은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어떤 시간을 조금 뺄 수 있는 시간들을 나는 얘기해볼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는 헬스하는 시간 맞춰서 갈 것 같아. 같이 헬스하고 막 일하고 막 이러냐고 갈 수가 없는 거 같아. 맨날 같이 운동하고 좋은 사람이나 좋아하지. 이분 보니까 헬스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이분 남자친구한테 타임 테이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래서 거기 맞춰서 좀 있을 가고. 거 아니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보면서 나를 같이 만날 수 있는 타임을 한 번만 더 체크를 해야 잡자. 돼. 왜냐면 이분은 계획적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계획을 비집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일주일에 여러 번 만날 수 있게. 그러면 쇼부가 나겠지. 그것 때문에 남자친구랑 흔들리든지 아니면 더 이렇게 해서도 만날 수 있네 라고 돈독해지든지. 이런 거 서운하거든. 통화하다가 그냥 잠들고 나도 막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치.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더 어려워. 어려워. 맞아요. 근데 너무 멋있다. 네.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여성분의 마음을 다는 이해 못하더라도 왜 힘든지는 대강 알겠는데 그러나 이 남성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약간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남성분이 이성적인 분이니까 나도 이성적으로 따져서 나도 나의 시간을 확보해 달라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나를 좀 한 번만 더 만나라. 나도 나머지 시간 동안엔 열심히 살 테니. 통화 시간을 확보해 달라. 만날 시간을 더 확보해 달라.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계획 안에 나를 조금 더 넣는 거죠. 새로운 계획을 짜는 거. 그렇지. 이거 봐, 이게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보배는 나를 위한 시간을 내가 확보하겠어. 자, 협상을 통해서 나는 겹치는 시간은 무조건 따라간다. 누나의 첫 번째 해결책은 겹치는 시간에 무조건 따라간다니까 다른 남자를 만난다. 맞아. 포장 좀 해줘 마지막에. 야 마지막에 포장 좀 잘해줘. 그러니까 이 남성분의 성향에 맞춰 보는 거예요. 이 남성분이 약간 계획적이라는 생각하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어떻게 남자친구랑 좀 진행이 됐는지 좀 귀한 여성분의 사연이기 때문에 후기를 좀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솔직히 말해서 솔루션을 주기가 좀 어려운 게 그렇죠. 이런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내가 만나고 싶다니까. 나 이런 남자 만난 적이 없어. 네. 저는 이런 남자들 주위에 몇 번 봤어요. 그래요? 남자들이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 쉽지 않아. 그리고 저 이런 남자들은 저하고도 못 어울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이런 남자 중에서 혹시 싱글 있나요? 싱글 언니 몰라요? 언니 몰라요는 뭐야? 아니 왜냐면 친하지가 않으니까 진작에 멀어졌으니까. 저 지나가다가 봤는데 진작에 없어요. 근데 이런 남자들 20대 때는 여성분들이 조금 대하기 힘들지 모르겠지만 결혼 상대로 적합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갑니다. 나 너무 좋아. 지금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금방 가요. 이게 조금 속상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생활에 저 사람의 루틴에 내가 배제된 느낌? 깨지 못해. 예를 들어 걔는
자기가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는 항상 공부를 해야 돼요. 나는 가는 길에 뭐 전화를 하고 싶어?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받지. 공부해야 되니까. 자기는 그 시간이 왜냐면 자기 계획 안에 공부해야 되는 시간으로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난 그거 서운해. 왜? 아직 소녀소녀하구만. 아니 그렇잖아. 통화할 수도 있지. 그거 한다고 뭐 자기 인생 크게 달라지나?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나는 확보해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계획은 계획이고, 그러니까 근거인 것 같지. 내가 덜 그 사람은 너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맞는 사람 만나야 돼. 맞아. 이거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라니처럼 그런 거 전화하거나 했을 때 받아주는 사람이 좋아. 안 받는 사람보다. 근데 나중에 내가 물어보지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오빠랑 통화하는데 훨씬 좋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 되면 얘기하겠지. 전화를 안 하겠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이제 왜 그 사랑을 확인을 받았으니까. 좀 변수가 있어야지. 근데 좀 너무 너 이거 공부할 시간이니까 절대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해서 나는 내 약간 주인은 앞으로 일은 모른다라는 주의인데 저렇게 뭐 계획적으로 빠바박 사는 것도 뭐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너무 빡빡하게 하면 좀 답답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 사람은 갖고 그게 있는 좋은 거라니까. 그렇지. 나 완전 존중하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성향은 진짜 타고난 거라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맞아요. 루틴입니다. 근데 뭘 해도 성공할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뭘 해도 성공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딱 성공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답답하죠. 답답한 앞에 꽉꽉 막힌 상황에 놓여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인생이 또 떨어지니까. 이렇다고 다 성공하는 건 또 아니니까. 옆에 있는 사람 외로울 것 같아요. 그래. 근데 이것도 사바사인 것 같은 게 저도 어렸을 때는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외로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했잖아. 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런 생각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이 아닌 분들만 만난 거 아니야. 조금 비스무리한 사람이라도 좀 가봤어야 되는데. 맞아. 너무 아닌 사람들만 좀 만나셔서. 누나 성향에는 내가 볼 때 맞는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지금은 지금은 괜찮을 거야. 지금은. 예전에는 누나 제일 중요한 게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언니가 시간 날 때 이 사람이 계획이 있으면은 절대 그게 허용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막 옛날에는 막 그게 내가 허용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그래 너도 너의 삶이 있지. 약간 이거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네가 그래 그럼 너 일 그게 더 중요하지. 근데 진짜 사소한 거야 아마. 조깅 15분. 이것 때문에 조깅 중요해요. 자, 조깅 중요합니다. 지금 이분 25살이고 문선 누나가 저 생각을 하기까지 18년이 걸렸습니다. 네, 쉽지 않은. 저 나이 때 이 나이 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선 누나가 18년 걸려서 뭐 이것도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주위 사람의 문선 누나를 아는 주위 사람들은 누나 그거 얼마 못 간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못한다. 시작을 못한다. 중간에 큰 풍파도 한번 있었고요. 예, 여러 가지 경험치 때문에 나온 거기 때문에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